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손을 멈췄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지였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엄마가 사고가 나서.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해서 보니 민지의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상처는 가벼워 보였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지가 속삭였다. 사실 엄마를 도와달라는 건 핑계야. 나 너를 좋아해. 오랫동안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친구로만 생각했던 민지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지은은 후퇴하려 했지만 민지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 들어줘. 우리 가족 때문에. 나 혼자서는 못해.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녀는 홀로 도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지는 24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 둘은 항상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왔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다. 민지의 고백은 그 억눌린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민지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안 돼. 내 가족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때문에 더 그래? 아빠는 보수적이고 엄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라면 나랑 함께 할 수 있지?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불면의 밤을 보냈다. 민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연락 왔다. 엄마가 퇴원했어. 집으로 와줄래? 엄마가 너를 보고 싶대.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민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민지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지은 씨, 고마워요. 민지가 내 덕분에 안정됐다고 하네. 하지만 대화 중 지은은 민지의 엄마, 수연 씨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연 씨는 50대 초반, 우아한 여성이었다. 민지가 요즘 이상해. 너한테 털어놓은 게 있니? 수연 씨의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는 옆에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 식사 후 민지가 지은을 방으로 데려갔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 아빠는 더 할 거야. 우리 집안은 전통적이라고. 결혼해야 한다고. 민지가 울먹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따뜻한 감정이 스쳤다. 나도 여성에게 끌려. 하지만 무서워. 사회가, 가족이, 지은의 고백에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둘은 그날 처음으로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주, 민지의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족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민지야, 이번에 소개팅 할 남자 있어. 내 나이 되면 결혼 생각해야지. 아빠의 말에 민지는 창백해졌다. 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민지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딸이 정상적으로 사는 걸 바랐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하지만 민지의 눈물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속삭였다. 우선 우리 둘이서 시간을 가져. 그리고 천천히 가족에게 말할 방법을 찾아봐. 그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게 옳은 걸까? 우리는 친구였는데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은 친구에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가로막아. 한 달 후, 첫 번째 충돌이 왔다. 민지의 아빠가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친해? 남자친구는 아빠의 질책에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의심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불안했다. 숨겨.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숨기는 건 점점 어려워졌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연애하나 봐. 동료의 말에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은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의 집안 압력은 더 세졌다. 아빠가 소개팅을 강요했다.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가봐야 해. 하지만 너만 생각할게. 이 지은은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가지마. 그건 배신이야. 하지만 민지는 갔다. 소개팅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아빠가 만족해. 지은은 안도했지만 이 관계의 불안정함을 느꼈다. 둘은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주말에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됐다. 지은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다. 딸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할 때야. 엄마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모님의 방문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물었다.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니? 지은은 민지를 떠올리며 대답을 피했다. 아직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민지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 부모님은 보수적인 시골 사람들로 TV에서 동성애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미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왔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위로했다. 천천히. 나도 아빠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민지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아빠가 민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너 여자를 좋아해? 아빠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수연 씨가 중재했다. 여보, 진정해. 민지가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이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집으로 도망쳤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떡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인데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민지의 아빠가 지은의 회사로 찾아왔다. 너 민지랑 무슨 관계야? 민지를 이상하게 만든 게 너지. 지은은 당황했다. 아저씨, 오해예요. 우리는 친구예요. 하지만 아빠의 눈빛은 믿지 않았다. 그 사건 후 지은은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은의 집에 머물렀다. 둘은 함께 살며 관계를 키웠다. 하지만 그 생활은 행복과 고통의 혼합이었다. 민지의 엄마, 수연 씨가 몰래 연락 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진정했어.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지은이랑 살 거야. 수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까? 생각해봐. 그 말은 지은에게도 와닿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가 거의 없었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웠다. 이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아빠의 압박에 시달렸다. 아빠가 상담소를 추천했다. 거기 가서 치료받아 김민지는 갔다가 도망쳤다. 나 아프지 않아. 사랑하는 게 왜 병이야?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상담소를 비난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다시 연락 왔다. 집으로 내려와. 내가 이상하다고 소문 들었어. 지은은 부정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결국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로 갔다. 시골집에서 부모님은 지은을 다그쳤다. 너 여자 좋아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나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지은은 포기할 수 없어. 너랑 함께 할게. 둘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다음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아빠가 지은을 고소하려 했다. 민지를 유혹했다고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민지는 내가 돈 줄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내 사생활인데 왜? 하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레즈야, 라는 비아냥이 들렸다.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시험받았다. 민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은 불안했다. 너 후회해. 민지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불안정했다. 어느 밤 민지가 말했다. 아빠가 해외로 보내려 해. 유학이란 명목으로. 지은은 절망했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가야 할지도 몰라. 우리를 위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를 위해? 그건 도망이야.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압력이 너무 커. 지은은 홀로 남아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가족, 직장, 사회.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돼 있었을까? 다음 날 민지가 짐을 쌌다. 잠시만. 돌아올게. 지은은 붙잡았지만 민지는 떠났다.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 사랑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홀로 남은 지은은 우울에 빠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바닥을 쳤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그녀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빈집에서 홀로 지냈다. 매일 민지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뜸했다. 미안해. 여기 바빠. 민지의 짧은 답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정말 돌아올까? 의심이 싹 텄다. 한편 수연 씨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가 너 때문에 고생 많아. 하지만 내가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수연 씨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대답했다.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수연 씨는 사회가 안 받아줘. 민지 아빠처럼 지은은 수연 씨의 눈빛에서 숨겨진 뭔가를 느꼈다. 아주머니, 혹시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안했다. 결국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동료, 혜린이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숨기다 지쳐 혜린은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그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모임 리더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지의 부재는 여전했다. 몇 달 후 민지가 귀국했다. 지은은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거기서 많이 생각했어. 둘은 집으로 돌아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자빠가 여전히 반대해. 하지만 나 포기 안 할게.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민지의 아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둘을 감시했다. 사진이 민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아빠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이번엔 법적으로 막을 거야.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공개할까? 아니면 헤어질까? 지은은 갈등했다. 공개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헤어지면 더 고통스러울 터 그녀는 결심했다. 공개하자. 함께 싸우자. 둘은 소셜미디어에 관계를 밝혔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친구들은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정신 나갔어? 가족이 불쌍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의 부모님은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왜 그래? 엄마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의 집안도 난리였다. 아빠가 민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너 같은 딸 없어? 사회적 반발은 더 컸다. 지은의 카페에서 손님들이 줄었다. 주인이 이미지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다시 실직했다. 민지도 대학에서 따돌림 당했다. 교수님이 피하네. 민지가 말했다. 둘은 서로를 붙잡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아예 다른 사람 만났어. 거기서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 배신이야.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압력이 너무 컸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지은은 분노했다. 그게 사랑이야? 내가 날 버린 거잖아. 그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지를 쫓아냈다. 홀로 남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공개했지? 왜 믿었지?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성장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새 힘을 얻었다. 한편 민지는 후회했다. 아빠에게 반항했다. 나 지은이랑 다시 할게. 하지만 아빠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아왔다. 용서해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둘은 재결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돌아가. 민지는 거부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끝난 거야. 긴장된 대화가 이어졌다. 결국 민지는 증거를 보여줬다. 끝났어. 너만이야. 지은은 믿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부모님들이 화해를 거부했다. 지은의 엄마가 말했다. 집에 오지 마. 김민지의 아빠는 해외로 이주를 강요했다. 둘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함께 도망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도망은 안 돼.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빠를 설득할까? 하지만 아빠는 완강했다. 결국 민지는 가족과 단절을 선언했다. 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선언의 대가는 컸다.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또 다른 시험을 받았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내 관계를 회사에 알렸어. 지은은 다시 실직 위기에 처했다. 왜 그래? 친구는 내가 이상하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회의 편견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더 의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지은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을 받았다. 민지는 간호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둘은 LGBTQ 권익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구호를 외쳤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시위 후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너희 같은 게 왜 사냐? 모욕이 날아왔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손을 잡았다. 가족과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아. 지은은 치료할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아빠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며 쫓아냈다. 민지의 수연 씨가 몰래 도왔다. 민지야, 내가 돈 줄게. 하지만 민지는 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수연 씨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도 젊을 때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어. 지은과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주머니가 수연 씨는 그래. 그래서 민지를 이해해.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 그 비밀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수연 씨가 민지의 아빠를 설득하려 했다. 여보, 민지를 받아줘. 하지만 아빠는 너도 미쳤어. 라고 화냈다. 수연 씨는 이혼을 선언했다. 나도 자유로워질게. 그 소식에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엄마 탓에 지은은 위로했다. 엄마의 선택이야. 가족의 붕괴는 민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내 선택이잖아. 이 싸움이 벌어졌다. 민지는 집을 나갔다. 민지의 사라짐은 지은을 절망케 했다. 그녀는 수연 씨에게 물었다. 민지 어디 있어요? 수연 씨는 모르겠어. 미안해. 지은은 민지를 찾으려 애썼다.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며칠 후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혼란스러웠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엄마의 비밀이 충격이었어. 나도 포기할까 봐 무서웠어. 지은은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해. 둘은 다시 단결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계속됐다. 온라인에서 해킹 공격을 받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레즈 커플 폭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공개된 후 지은은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했다. 변태, 누군가 소리쳤다. 민지도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미지 안 맞아 둘은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이제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싸우자. 둘은 언론 인터뷰를 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사가 나왔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정치인들이 가족 가치 훼손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사랑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파괴할까? 민지의 아빠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돈 줄게.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행복해.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 내 엄마처럼 되지 마. 하지만 민지는 엄마처럼 자유로워질게 라고 말했다. 아빠는 떠났다. 그 후 수연 씨가 지은과 민지를 지원했다. 함께 살아. 셋은 새로운 가족을 이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지은은 간호하며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회복 과정에서 둘은 더 깊어졌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사랑을 위해 잃은 것들, 가족, 직장, 친구, 하지만 얻은 것, 자유, 진실된 사랑.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후회 안 해.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둘은 계속 싸웠다. 모임에서 연설하고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지쳤어. 지은은 불안했다. 포기할 거야. 민지는 아니. 하지만 쉬고 싶어. 둘은 휴가를 떠났다. 바다에서 둘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현실은 돌아왔다. 휴가 후 지은과 민지는 새 출발을 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LGBTQ 친화적 카페. 손님들은 서서히 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왔다. 여기 안 와.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은 경찰을 불렀다. 우리 권리예요. 경찰은 중재했지만 편향적이었다. 조용히 해. 지은은 분노했다.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느꼈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카페는 점점 번창했다. 수연 씨가 도왔다. 내 경험으로 도울게.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됐다. 지은의 부모님이 연락 왔다. 보고 싶어. 지은은 만났다. 엄마, 아빠,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어렵지만 노력할게.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아빠도 서서히 변했다. 수연 씨의 이혼 후 그는 홀로 반성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용서했다. 아빠, 천천히.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다툼이 있었다. 지은은 내적 평화를 찾았다. 이게 내 길이야? 고조된 드라마는 식었다. 둘은 일상에 적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민지가 가끔 그때 대신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지났어. 둘의 사랑은 강해졌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둘은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과정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민지가 들어와 안아줬다. 사랑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은 남았다. 과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